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이걸 또 살펴보면 아직까지도 이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 컨트롤 부분과 이 컨트롤하는 부분과 데이터를 표현하는 이 부분이 같이 섞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데이터 부분을 하나의 모듈별로 하나의 엔터티로 이거를 하나의 엔터티로 묶어서 보내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쵸? 그리고 마찬가지로 readview.jsp도 아직도 여기 보시면 이는 그치? 이는 자바 코드 JSP의 익스프레션의 자바 코드 같은 것들이 여기 보이는 거잖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여기 태그는 표현부만 있고 그치? 완벽하게 또 데이터는 데이터별로 이렇게 묶어야 돼. 이 데이터하고 컨트롤하고 지금 같이 있는 거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데이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 여기다가 요 데이터 셋만 하는 이 엔터티라고 그러거든요. 이 엔터티를 할 수 있는 모델 부분을 만드셔야 돼요. 프로그램을 하나. 그래서 요 모델 부분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치?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 MVC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사람에게 요청을 하게 되면 컨트롤 부분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처리해서 서블릿으로 아까 서블릿 만들었잖아요. 그 서블릿에서 만들어진 이런 데이터가 아직도 컨트롤 부분에 포함되어 있잖아. 이런 데이터가 리퀘스트의 셋 어트리뷰트 이렇게 리퀘스트 객체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완벽한 그쵸? 데이터 셋 단위의 모듈화를 시켜야 돼요. 모델을. 그걸 갖다 우리 모델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빈을 가지고 모델을 해서 요렇게 만들 거예요, 지금부터. 아시겠어요? 그쵸?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쵸?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기 이클립스로 가셔서 하나의 우리 자바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예요. 뉴에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예요. 우리. 그쵸? 클래스의 이름을 갖다가 우리 보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finish 이렇게 만들게. 그쵸? 보드라는 게 하나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쵸? 네, 보드.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뭐를 할 거냐면, 여기서 데이터 부분 있잖아요. 데이터 부분. 요거 데이터 부분을 쭉 가져다가, 요거 이름서부터 쭉 IP까지 가져다가요. 직접 우리가 여기다 쳐도 되지만 여기다 가져다가 이렇게 둘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 하나의 클래스니까 여기다가 이름도 또 타이틀도 가질 거고 그쵸? 여기 컨텐트도 가질 거고 여기다 우리가 ID 하나 하자. int ID 값도 하나 가질 거고 그쵸? 이렇게 그치? 이렇게 이제 선언해 주는 거야, 우리. 그치? 하나씩 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선언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컨텐트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컨텐트 없애고, 그 다음에 파일 네임도 가지고, 이렇게 있고, 이것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카운트도 하나 하고 이것도 지금 자바 프로그램 하나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 얘는 필요 없고 그치? 우리 날짜도 하나 가질게요. 그쵸? create도 하나 가질게. 이렇게 created라고 하는 것도 하나 갖고 그치? 그 다음에 패스워드도 하나 이렇게 변수 갖고 그치? 네, 그 다음에 우리 IP도 하나 여기 변수를 갖고요. 그치? 이렇게 가질 거야. 이렇게 예. 그쵸? 이렇게 하나 가질 거야 우리.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고 잘 보세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 보드에 이니셜 할 수 있는 거 보드에 그 컨스트럭트 스톱으로 만들 거거든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소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그 construct using field라는 게 있죠. 그거 한번 클릭해 보시면 여기 지금 선택된 필드들이 다 나와요. 그래요. 셀렉트 올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여기 요 construct가 하나 만들어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초기화된 거 여기 하나 얘도 하나 만들면 여기 소스 가보시면은요. 요거 이렇게 보드 하나 이렇게 만들게요. 이렇게 보드 초기 보드 만들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여기에 한번 잘 보세요.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지금 이클립스가 거의 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줄 거거든요. 소스 가시면 여기, 그쵸? 그 getter setter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하셔서 select all 하시면 getter setter라고 하는 이 메소드들을 쭉 만들어줘요. 아시겠어요? 메소드들을. 나중에 얘네들을 우리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치? 우리 하나 toString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우리가 코딩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소스 가보시면, 그치? 소스 가보시면은 여기 toString이라고 하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 줄게. 그럼 다 끝난 거예요. 모델 부분이 끝난 거거든요. 얘가 이렇게 모델 부분이 다 끝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치? 이렇게 모델 부분이 다 끝났죠. 우리 날짜까지 하고 모델 부분을 다 끝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우리 보드 자바라고 하는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이걸 갖다가 우리 자바 빈이라고 이제 쓸 건데 자바 빈을 하나 이렇게 만든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 그 리드 컨트롤 자바에 오셔서 저와 같은 어떤 틀을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가, 그쵸? 우리 틀을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뭐를 할 거냐면 여기서 얘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얘를요 코멘트 좀 처리하고 여기까지 처리하고 얘 대신 그쵸?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 아까 거기다 우리가 만들어 놨으니까, 그치? 이렇게 보드라고 하는 거 여기 있지 않습니까? 보드, 그쵸? 보드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치? 그 보드 하시고 여기다가, 그쵸? 보드 하나 주고, 그치? 보드는 new 보드 해서 객체를 하나 이제 만들 거야. 이렇게 보드 이렇게 객체를 하나 만들 거거든요. 네? 네. 이렇게 하나 만들 거야.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보드에서 만드는 것이 우리가 뭐냐면 id 값도 줘야 되니까 id 값도 우리 그 초기화 변수 값으로 남겨 요 id 여기에 있는 값들, 그 다음에 그치? uname 값, 데이터베이스 읽은 uname 값도, 그 다음에 타이틀 값도, 그쵸? 그 다음에 컨텐트 값도, 여기 있는 컨텐트 값이요. 여기다 셋했던 거는 이제 여기다가 다 담는 거예요. 여기 보드라고 하는 그 하나의 객체 속에다가 이거를 다 담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쵸? 그 다음에 파일 네임도 여기서 갖고 올게요. 파일 네임도 하나 여기다가 이렇게 담고, 그 다음에 카운트도 담고, 그쵸?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드 담고, 요게 이제 자바 빈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 다음에 패스워드도 담고, 이렇게 패스워드 담고,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P도 담고. 그러면 이게 하나의 데이터화 된 거죠, 얘네들이. 요렇게. 그쵸? 그럼 요렇게 데이터화가 돼서, 그쵸? 데이터화 돼서 얘를 갖다가 이제 한꺼번에 리퀘스트에, 그쵸? 리퀘스트에
set attribute에서 set attribute에서 한꺼번에 우리가 요거를 갖다 B라고 그냥 약으로 주고요. 한꺼번에 얘가 보드가 있으니까 객체를 여기다 이렇게 두는 거야. 그럼 얘는 한꺼번에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쵸?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쌍따옴표 하시고, 이렇게. 그치?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럼 이거 대신, 이 데이터 셋 대신 이 데이터가 요 new 값을, id 값을 남겨주잖아. uname 값을 남겨주잖아. 어디? 보드라고 하는 요 자바 빈이거든요. 보드 남겨주니까 여기 id 값을 이렇게 남겨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남겨주는 id 값, uname 값들을 여기서 갖고 있고, 그걸 부를 땐 get id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쵸? 그래서 요거 대신 우리가 얘로 이렇게 하나의 엔터티로 자바 빈이라고 그러거든요. 빈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남겨주는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그치? 그러면 이쪽에서는 그걸 받을 때 여기 이제 리드 뷰 있잖아요. 요 리드 뷰에서 우리가 받을 때 그 id 값을 여기서 요렇게 남겨줬잖아요. 그럼 넘겨주면 우리가 받을 때는 어떻게 받느냐면 우리는 getter라고 그래서 이게 setter getter라고 그러면 get id 값을 이렇게 받아서 리턴 값 id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를 하려면은 여기서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쵸? 여기서 받으려면 이제는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여기서 받으려면 보세요. 여기서 받으려면 B로 남겨줬으니까, 그쵸? B의 id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그거를 받을 때 우리가 그 EL이라고 있어요. Expression Language라고 해서 EL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아시겠어요? EL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EL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이렇게 여기다가 그 달러를 하고요. 최근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달러를 하고 우리가 EL을 받을 때 달러를 붙이고 거기다가, 그쵸? 달러를 붙이고 여기다가 이 B라고 하는 것은 요 이름이죠. 여기 남겨줬던 요 B에 우리 여기 보드에 보시면 get id 그래서 여기 요 대문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id, set id, get uname 요거를 소문자로 해서 요 id 값만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B의 id 값 요렇게 쓰면은 id 값만 남겨받는 거예요. id 값.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그쵸? 우리 카운트 값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그치? 카운트 값도 달러하고 요렇게, 그치? B의 카운트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야. 여기에 이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 대신 이렇게 받는 거지. 이렇게 우리 이제 쌍따옴표 해도 되죠. 안쪽에 쌍따옴표가 없으니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B의 ID 이렇게 받고 달러 여기 달러 이렇게. 아시겠어요? 여기도 다 마찬가지로 요 밑에도 request get attribute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uname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uname. 그치? 이렇게 uname으로 받을 수 있는 거야. 간단하죠.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자바 익스프레션이 저보다 없어지잖아요.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로 달러 해가지고 여기도 날짜니까 created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여기도 IP 주소잖아요. 여기도 달러 그래서 IP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야. IP.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치? 조회수니까 여기 카운트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네. 그치? 여기는 타이틀이니까 타이틀도 이렇게 받으시는 게 아니고 이제는 간단하게
여기 타이틀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타이틀.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받을 때 이렇게, 그쵸? 컨텐트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죠. 그쵸? 요렇게 표시한 요런 것들을 갖다 우리는 EL이라고 그래. EL은 이제 달러하고, 그치? 아까 요 B는 어디서 온 거냐면 여기 컨트롤에서 여기 B 있잖아요. 여기. 여기다가 또 다른 걸로 쓰면 그 다른 걸로 해야지. 그리고 나서 여기, 그치? 여기 카운트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남겨준 요 카운트 값인데요. 이 카운트를 어떻게 받는 거냐면 지금 여기서 getter 그러니까 여기 카운터가 있지 않습니까? 카운터가. 그치? 카운터가 있으니까, 그치? get 카운터 그랬으니까 카운터 값의 메소드로 return count잖아요. 카운트로 받은 거잖아, 여기서. 그치? 카운트로 받은 거니 return count 그랬으니까 여기서 남겨준 데이터베이스에 읽은 카운트 값이 여기 표시가 되겠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 똑같이 컨트롤러 가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실행시켜 보면, 그쵸? 우리 이제 ID 값 줘야 되니까 여기 ID 값 이렇게 물음표 ID는 15 그러면, 그치? 15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렇다는 건 여러분들이 여기 컨트롤러에서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읽은 다음에, 그치? 읽은 다음에 그 데이터셋을 갖다가 이와 같이 엔터티로 자바 빈으로 만들어 놓고, 그치? 그것을 우리가 포워드 시킨 거지. 그 자바 빈의 그 틀은 이와 같이 돼 있는 거죠. 보드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그치? 초기 값을 주고, 그치? 어디서? 그치? 앞에 보드의 객체에서 ID 값들을 다 받아서 각각의 ID 값 집어넣고 getter, setter를 통해서 세팅한 다음에 그 값을, 그치? 여기 뷰에다 그쵸? 옮겨준 거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받을 때 이렇게 받는 거거든요. 이걸 갖다가 EL이라고 그래. Expression Language라고.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자바 서블릿을 가지고 컨트롤을 만들었고요. 컨트롤 만들었죠. 그 다음에 자바 빈을 가지고 모델을 만든 거예요. 데이터 모델을. 그리고 나서, 그치? JSP를 가지고, 이거 JSP잖아요? 리드 뷰는 JSP잖아? JSP를 가지고 뭐를 만든 거냐면은 뷰를 만든 거지. 표현 방법을 만든 거잖아. 이 JSP 여기에 보시면은 뭐가, 그치? 자바 코드가 하나도 없죠. 자바 코드 없죠? 그쵸? 이와 같이 세 개를 완벽하게, 그치? 처리하는 부분, 제어하는 부분과 데이터를 표현하는 모델 부분과, 그치? 그 결과를 표현하는, 그치? 뷰 부분을 이렇게 완벽하게 나눠 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의 read.jsp를 갖다가 아까는 두 개로 나눠 놨다가, 그치? 우리 두 개로 나눠 놨었잖아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놨다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놨었지. 이렇게, 그치? 이렇게 포워드에서 나눠 놨다가, 그치? 나눠 놨다가 또, 그치? 그거를 갖다 우리 이렇게 컨트롤 세 개로 나눈 거지, 이제. 컨트롤 부분과 데이터를 만드는 부분과 그 데이터를 표현하는 틀과 데이터를 표현하는, 그치? 데이터를 표현하는 틀과, 그치? 틀. 이걸 갖다 자바 빈이라고 이제 할 건데, 더 틀과 그거를 표현하는 뷰,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컨트롤 부분에, 항상 컨트롤러에서 실행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컨트롤 부분에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id는 15라고 하는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죠? 데이터, 컨트롤 부분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board.java에서 그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있고, 이 board.java라고 하는 자바 빈을에서 이렇게 읽어온 거죠. 그쵸? 자바 빈에서 id, getter를 읽어온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표시를 해서 여기 보여준 거죠. 이해가셨어요? 그쵸?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여기 list.jsp에서, 그치? 우리 만든 그 컨트롤러 하면 컨트롤에서 우리 실행되는 거는 뭐가 실행되냐면 여기 실행이 read라고 하는 게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list.jsp에서 여러분들 여기
그치? 여기다가 이제는 리드라고 하시면 리드라고 단순히 입력을 하셔서 실행하고, 그쵸? 우리 항상 게시판은 어디? 목록에서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목록에서. 그래서 우리 15번을 클릭하면 4번 봤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5번 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목록 가서 5번으로 바뀌겠지. 아시겠어요? 그쵸? 16번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중간고사 질문 그러면 이제 3번 되겠지. 지금 이건 뭐냐면 이 컨트롤러 부분에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데이터 셋을 만들어 갖고 그 데이터 셋을 갖다가 보드라고 하는 이 객체를 만들어서 보드라고 하는 모델의 객체를 만들어서 그 객체 모델을 어디로? 뷰로 보내준 거지. 어떻게? 이렇게 EL로 통해서. 아시겠어요? 그쵸? 이게 우리 이제 MVC의 모델 뷰 컨트롤러, 그쵸? 모델 뷰 컨트롤러, 아니, 모델 뷰 컨트롤러 MVC로 이 하나의, 그치? 웹 애플리케이션, 게시판에 글 읽기 애플리케이션을 3개의 분야별로, 그치? 이거는 우리, 그치? 컨트롤 부분은 웹 개발자가,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요 보드로 자바라고 하는 건 요거는 데이터 관리자가, 그치? 데이터 관리자가, 리드 뷰라는 거는 웹 디자이너가 이거를 개발을 동시에 같이 하면 되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리드 컨트롤러에서 요거 대신 이렇게 된 것을 하나의 데이터 틀로 만들어서, 그치? 빈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드 탭에 놓고 리퀘스트 셋 어트리뷰트 하나만 요 객체에 해당되는 파라미터로 B로 두고, 그죠? B로 두고, 이렇게, 그쵸? 리퀘스트 get dispatcher readview.jsp forward request response 하면 요거 보드 자바에 있는 이제 데이터의 자바 빈이라고 하는 콩깍지 빈이잖아요. 거기에 데이터들이 하나씩 이렇게 담겨 있는 거야. 그 데이터를 하나씩 이제 여기서 뽑아다가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냐면 expression language 그래서 EL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값들을 각각에 이렇게 뽑은 거지. 그럼 여기, 그쵸? 여기 보시면은, 그치? 요게 read view.jsp잖아, 이게. read view.jsp니까, 요 read view.jsp에서는 우리 자바 코드가 하나도 없죠? 그쵸? 요렇게.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서블릿 JSP의 MVC 3.0 개념 살펴봤고, JSP 흐름 제어와 모듈화 그래서 액션 태그, JSP의 forward, JSP의 include 2개 했죠? 그쵸? MVC의 모델 2에서 여러분들이, 그쵸? 우리 자바 서블릿을 가지고 set attribute 해가지고, 그쵸? 리퀘스트 set attribute에서 컨트롤러의 모델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했었잖아요. 그게 모델 2고요. 완벽하게 컨트롤 부분과 모델, 데이터 부분과 뷰 부분을 완벽하게 3개에 나눠서 이제 기능별로 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MVC 모델 3 프로그램까지 우리 마친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쵸? 네. 이와 같이 하나의 웹 애플리케이션도, 그치? 그 기능에 따라서, 그치?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 놓고 그 역할에 합당한 것을 여러 사람이 뭐 개발자면 개발자, 그 다음에 디자이너는 디자이너, 뭐 이런 사람들이 동시에 개발을 하고 또 그렇게 나눠 놓으면 역할별로, 기능별로 이렇게 나눠 놓으면 관리하기가 좋겠죠. 그죠? 프로그램,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는 뭐 컨트롤 부분을 고친다든가, 데이터 셋이 좀 이렇게 되고 하면, 그치? 모델 부분을 고친다든가, 표현 방법 같은 거 고치려면 JSP 부분에, 그치? 뷰 부분을 바꾼다든가, 이렇게 각각의 파트별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치? 예. 그러면 우리 아까 같이 이와 같이 개발을 하면 쉬운데 그럴 수 있어요.
이와 같이 하면 개발하는데 쉬운데 굳이 이와 같이 어렵게 이런 액션 태그를 이용해서 어렵게 개발할 필요가 있느냐. 그치? 또는 여기 보시면 MVC의 3.5 이 세 개로 쪼개서 개발했잖아. 이렇게 하나를 갖다가 두 개로 쪼갰고 또 두 개를 갖다가 세 개로 나눠서 개발을 했잖아요.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는 개발 방법에 따라 틀린 거죠.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개발을 해야 되니까 각각의 자기의 역할에 맞는 것들을 나눠서 개발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고, 또 큰 중요하고 큰 그런 프로젝트들은 그저 계속 관리하고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은 좀 관리도 편리하고 개발도 편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좀 간단한 것들은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으면은 그냥 하나의 그쵸? 모델 1으로 그냥 개발하셔도 돼요. 그럼 편리하죠. 한 사람이 다 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치? 그거는 꼭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개발할 수도 있고, 그치? MVC 2.0으로 개발할 수도 있고, MVC 3.0으로 개발할 수도 있고, 아예 MVC 1.0으로 개발할 수도 있죠. 그러거나 아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예 그쵸? 스파게티 코드를 만들어서 그냥 쉽게 빨리 후딱 개발할 수도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거는 어떻게 개발하는 개발 정책에 따라서 틀려진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고, 조금 지난 단원과 이번 단원은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죠. 그치? 특히나 이번 단원은 여러분들이 조금 복잡하고 어렵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자, 다음 단원은 우리 여러분들 게시판에 목록 보기 했죠. 그쵸? 그 다음에 게시판에 글쓰기 했고요. 지난 단원과 이번 단원 앞에서 게시판에 내용 읽기 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다음 단원은 글을 쓴 내용을 변경하는 방법과 그쵸? 쓴 글을 또 삭제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 것들. 그래서 게시판에 글 변경하는 웹 개발이라든가 게시판에 글 삭제하는 웹 개발인데,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제 살펴볼 것은 보면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렸는데 자바 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 또는 체계적으로 구조화해서 각각의 페이지들 사이에 그거를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자바 빈이거든요. 자바 빈에 대해서 이 두 개 다음 단원에서는 그걸 중심적으로 해서 게시판의 글 변경과 삭제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힘들으셨죠? 그쵸? 근데 별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조금 신기하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나랑 같이 개발을 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쵸? 여러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 그치?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개발하는 거, 우리 솔루션 갖고 하잖아. 게시판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만들어 보잖아. 게시판이 우리 과제의 솔루션이에요. 프로젝트의 이름이죠. 아시겠어요? 그걸 개발하는 거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개발해 나가시면 돼요. 굳이 이번 단원에서는 MVC로 개발 안 하겠다면 그렇게 안 하셔도 되거든요. 아시겠어요? 그치? 자, 여러분들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분들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좌절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 끝끝내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향상나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그쵸?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